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학입니다. 오늘 선형변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theorem 2.5까지 봤고 그리고 문제도 몇 개 풀어봤는데 theorem 2.6부터 진도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orem 2.6도 되게 중요한 이제 정리거든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VW가 vector spaces over F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V1부터 Vn까지 이 셋을 be a basis for V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W1부터 Wn까지를 여러분 이제 W에서 원소를 가져올게요. 이때 뭐 베이시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에 맞춰서 그냥 원소를 아무거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베이시스일 필요가 없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져왔을 때 이제 뭘 주장을 하고 싶냐면 then there is a unique linear transform t v에서 w로 가는 v에서 w로 가는 유일한 linear transform이 있는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such that t vi는 wi가 되도록, 즉 내가 이렇게 뽑을 수 있게 for all,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v1은 w1으로, v2는 w2, vn, wn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theorem 2.6의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만족하는 t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서 w1부터 wn까지는 꼭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v1도 w1, v2도 w1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여기서 w1, w2를 택할 때 똑같은 걸로 택해도 상관없어요. 여튼 n개를 택하는데 좀 중복해서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됐을 때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고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 결국엔 t를 이제 잡으면 되겠죠. t를 잡고 그러니까 일단 t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존재하는지 확인을 했으면 유니크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명제가 두 개로 나눠서 있는 거예요. There is가 existence, 유니크하다는 말에서 이제 uniqueness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존재성을 보이려면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t를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어쨌든 간에 t는 v에서 w로 가는 거니까 임의의 이제 v의 원소 스몰 v를 잡아서 그 스몰 v가 어디로 갈지를 관찰하면 되는데 임의의 v의 원소는 아시다시피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for v in large v let 자 스몰 v를 뭐라 쓸 수 있죠? a1 v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n vn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a1부터 an까지는 f의 원소고요. 그랬을 때 define t를 뭐라고 정의하면 되죠? t를 그쵸?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올바를까요? 얘가 이제 t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의 vn인데 근데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이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잡는 수밖에 없을 거고 다시 말하면 이 친구 w1, 이 친구 wn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해주는 게 올바를까요? 그죠? a1 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wn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올바르겠죠. 여기서 이게 잘 정의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V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기서 A1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 방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well defined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즉 표현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V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 A1부터 AN까지를 이 A1부터 AN까지가 유일하게 결정되죠. 왜냐면 베이시스니까. Since V1, Vn is a basis for V, A1, AN is uniquely determined. 네, 이거를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so t가 well-defined functio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V의 표현 방식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t를 잡았어요. 함수를 잘 잡았죠. 그리고 t vi는 wi도 당연히 성립을 하죠. 왜냐면 vi는 0 곱하기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 곱하기 vi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0 곱하기 v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TV는 WI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TVI는 WI가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얘도 성립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겠냐면 리니어 트랜스폼인가 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It suffices to show that T가 리니어 트랜스폼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이제 존재성의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덧셈에 대해서 쪼개 쓸 수 있는지 스칼랍에 꺼내 쓸 수 있는지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죠. 자, 덧셈에 대해서 쪼개 쓸 수 있는지 봅시다. 자, take v는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vn 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w도 w라고 하지 말고 v 프라임 이렇게 쓸까요? v 프라임 얘는 이제 a1 프라임 혹은 뭐 b1에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v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n 라지 V의 원소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A1부터 AN, B1부터 BN 이런 친구들은 전부 지금 최의 원소, 라지 F 안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원소를 가져왔을 때 TV 플러스 V 프라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T의 A1 플러스 B1의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플러스 BN의 V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죠? A1 플러스 B1의 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플러스 BN의 WN 이게 정의였죠. 그런데 다시 쓰면 얘는 A1 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WN B1 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W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쓰면 얘는 T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VN 더하기 T B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BN VN 이렇게 되니까 TV 더하기 TV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패턴이 반복되죠. 리니어 트랜스폼을 보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T의 상수 C에 대해서 T의 CV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T의 C A1의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CAN의 V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해서 얘는 CA1의 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CAN의 W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C 곱하기 A1 W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WN 이렇게 꺼내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C에 T의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리니어 트랜스폼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했고요. 사실은 좀 이쁘게 쓰려면 take V는 A1 V1 AN VN large V A1부터 AN까지는 F의 원소 그리고 C도 F의 원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도입할 때는 그게 어떤 곳에서 온 건지를 이제 분명히 원래 적긴 적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existence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existence 이렇게 t를 잡았고 그 리니어 트랜스폼인 것까지 보였으니까 이제 존재성이 확인이 됐어요. 이제 uniqueness만 확인하면 됩니다. uniqueness는 좀 더 쉬운데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트랜스폼이 리니어 트랜스폼이 두 개밖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uniqueness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take t1 그리고 t2 vs w로 가는 satisfying the assumption 조건을 만족하는 satisfying the condition 조건을 만족하는 t1, t2를 이제 가져오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이 t1하고 t2가 같음을 보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같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걸 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온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et v를 이제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v 이미의 라지 v의 원소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a1부터 an까지는 f의 원소죠. 자, 그런데 t1이 linear transform이니까 t1 v를 하게 되면 얘는 이게 t1의 a1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의 vn이니까 이게 linear transform이기 때문에 각각 쪼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T1, V1 얘네는 뭐가 돼야 되죠? W1이 돼야죠? 얘는 WN이 돼야 되고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T2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W1을 T2V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WN을 T2VN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나요? 다시 T2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A2의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왜 A2로 됐어? A1이죠. A1의 V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의 V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T2의 V가 되니까 똑같은 걸 넣었더니 지금 함수값이 똑같죠? 따라서 T1하고 T2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네스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제가 길게 쓰긴 했는데 뭐 아이디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사실은 약간 뭐랄까요, 그냥 노가다죠. 뭐 이게 엄청난 그 아이디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라지 B에서 라지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설계를 할 때 이제 각 베이시스가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리니어 트랜스폼 전체를 이제 리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베이시스가 어디로 가는지만 관찰을 하면 전체 리니어 트랜스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롤러리를 볼게요. Let VW be vector spaces over F. 그리고 let V1, Vn be a basis for V. 자, if U, T, V에서 W로 가는 U에서 V에서 W로 가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두 개를 가져왔을 때 such that UVI는 TVI for all 1부터 n까지 i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면 그럼 u랑 t랑 같습니다. 이게 아까 유니크네스에 정확하게 같은 주장이죠. 유니크네스에서 이제 증명을 했던 게 이렇게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저에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전체에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여기서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러러리가 바로 앞에서의 유니크네스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볼까요? 예시를 볼게요. 자, t가 R2에서 R2로 가는 펑션인데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A1, A2가 2A1, 2A2-A1, 3A1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U도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얘가 전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자, U에다가 1,2를 넣었더니 3,3이 되고 그리고 U에다가 1,1을 넣었더니 1,3이 됐대요. 그랬을 때 지금 이 T랑 U를 비교를 해보면 T에서도 1,2를 넣으면은 여러분 이제 4 빼기는 3, 3 곱하기는 3이니까 3,3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T에다가 1,1을 넣어도 이게 이제 1,3이 나와요. 그러니까 U에서의 1,2에서 함수값 1,1에서 함수값이 지금 같죠. 그러니까 U랑 T가 1,2에서랑 1,1에서 함수값이 같아요. 근데 1,2하고 1,1은 기저잖아요. 그죠? 1,2하고 1,1은 기저죠. linearly independent 한다는 금방 확인되죠. 왜요? 서로가 서로의 상수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가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그리고 R2의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 즉 R2의 디멘션이 2기 때문에 linearly independent 하면 자동적으로 스팬을 하죠. 그러니까 베이시스예요. 그죠? 1,2랑 1,1이 이제 linearly independent 한 다시 말하면 이게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베이시스에서 지금 U랑 T에서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따라서 U랑 T 전체가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리마크를 하면 지금 이게 유한 차원인 경우에 대해서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써져 있긴 한데 사실은 인피니트 디멘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이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꼭 유한인 게일 필요는 없어요. 예. 이게 무한집합이어도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건이 무한집합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여튼 지금 theorem 2.6은 인피니트 베이시스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그걸 쓰진 않을게요. 우리가 관심사는 그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연습 문제, 유제 2.1까지 풀었었는데 이제 유제 2.2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ind an example of two linear transform. 자, TU인데 R2에서 R2로 가는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폼을 잡을 건데, 자, 커널 오브 t랑 커널 오브 u가 같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지 오브 t가 이미지 오브 u랑 같도록 하고 싶습니다. 근데 t랑 u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커널하고 이미지가 똑같은데 t랑 u랑 다릅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t랑 u를 잡고 싶습니다. 뭐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는데 뭐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이제 인젝티브한 두 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t랑 u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커널 오브 t가 커널 오브 u랑 같은데 그게 0이면은 이게 무슨 뜻이죠? tu가 인젝티브하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게 디멘션이 같잖아요. R2하고 R2하고 디멘션이 같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게 정의역과 공역의 디멘션이 같으면 인젝티브가 바이젝티브랑 똑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1-to-1이면 그 바이젝티브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예요. 디멘션을 보면 이게 이거의 디멘션, 즉 랭크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튼 TU가 인젝티브면 자연스럽게 서젝티브가 되니까 바이젝티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T가 바이젝티브면 그럼 커널 오브 T랑 커널 오브 U는 0이고 무조건 이미지 오브 T랑 이미지 오브 U는 둘 다 R2잖아요. 바이젝티브란 건 서젝티브란 얘기니까 정의하고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TU가 바이젝티브라면 커널 오브 T랑 커널 오브 U는 0이고 이미지 오브 T랑 이미지 오브 U는 R2예요. 근데 바이젝티브한 TU가 뭐 하나밖에 없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 개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발레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두 개 잡으면 되겠죠. 바이젝티브 하도록 두 개를 잡으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A1, A2를 그냥 A1, A2로 보내는 항등함수, 이것도 바이젝티브한 펑션이죠. 근데 또 뭐가 있나요? A1, A2를 뭐 A1 플러스 A2, A2 이렇게 보내도 바이젝티브 하죠. 그죠? 커널이 0이고 얘도 커널이 0이니까 커널이 0이면 자연스럽게 그 바이젝티브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얘를 만족하잖아요. 근데 T랑 U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유제 2-3을 풀 건데 유제 2-3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올 거라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definition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이거를 function이라고 합시다. 자, let f be a function. 교재 없으니까 교재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appendix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있는지 체크를 안 해봐서 정리를 좀 하세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인데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 배워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f가 이제 function인데요. 이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리고 let S be a subset. S의 이제 Y의 subset을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F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젝티브하지 않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인버스 S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F 인버스 S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preimage of S라고 하는데, the preimage of S is preimage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subset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preimage라는 건 뭐냐면 이 s로 가도록 하는 x들의 모임, 이쪽으로 가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꾸로 이제 x의 subset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면 fx가 s에 있도록 하는 s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우리가 preimage라고 불러요. 알겠죠? 네. 그리고 s가 원소가 하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if s가 원소 하나밖에 없을 때는 then 우리가 f inverse y라고 하는 것을 이제 f inverse의 집합으로서, 그러니까 y가 되도록 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수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f inverse가 만약 역함수가 있었으면, f inverse가 만약 존재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하나밖에 없겠죠. 역함수가 존재하면 얘는 이제 원소 하나짜리로 나올 텐데, 만약에 f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두 개가 하나로 똑같은 데로 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집합으로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x들의 모임인데 fx가 y가 되도록 하는 그런 x들의 모임. 이런 x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f 인버스 y가 이제 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프리이미지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고 이걸 역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역상. 이미지를 그 한자어로 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역 뒤로 가는 거니까 역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 고등학교 교과 중에 없어서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가 let t be a linear transform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커널을 우리가 프리미지로 이제 쓸 수 있거든요. 프리미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자 t 인버스 제로가 커널 of t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는데 이건 정의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인버스 제로가 뭐예요?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거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v들의 모임인데 어떤 거? tv가 0이 되도록 하는 거의 모임이죠. 근데 이게 정의 자체가 이게 커널 오브 t잖아요. 커널 오브 t의 정의가 얘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1번은 이제 그냥 정의입니다. 얘의 정의가 얘였고 커널 오브 t의 정의도 얘였으니까 당연히 똑같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만약에 tx가 y이면 그러면은 자 이거는 0의 프리미지를 본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y의 프리미지 그냥 일반적으로 y의 프리미지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 y는 아무런 y나 가져온 게 아니라 함수값 안에 있는 y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되도록 하는 y를 가져왔죠. 즉 아무런 y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적 t 안에 있는 y를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t 인버스 y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냐면 얘가 같은 게 x 플러스 커널 오브 t다. 자, 이거의 정의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두 집합 S랑 두 집합 라지 T가 있었을 때 얘네들은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셋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S 플러스 T는 뭐였냐면 그냥 이제 S 안에 있는 원소랑 T 안에 있는 원소를 가져서 더한 거였죠. 이거 벡터 공간 첫 번째 단원에서 그 프로블럼 풀면서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면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래서 T 인버스 Y라고 하는 걸 X 플러스 커널 오브 T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쵸. x라는 이거는 하나의 원소니까 x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에 커널 오브 t 안에 있는 v라고 하는 친구를 더한 그런 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얘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같다는 걸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이고. 증명해 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뭔데요? 정의를 잘 써보세요. t 인버스 y라고 하는 게 뭐였죠? 그렇죠. v들의 모임인데 t의 그 v에서의 함수값이 y가 되도록 하는 그런 v들의 모임이죠. 그죠? 자, 그런데 y가 뭐예요? y가 x잖아요. tx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다시 쓰면 뭐예요? v들의 모임인데 tv-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v들의 모임이죠.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죠? v들의 모임인데 v-x가 커널 오브 t 안에 있도록 하는 그런 v들의 모임이죠. 그죠? 좀 헷갈리지 않죠? 여기까지는 헷갈릴 거 없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v-x가 커널 오브 t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어떤 u를 가져와서 for some u of corner of t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x가 u가 그러니까 커널 오브 t 안에 있는 어떤 u를 가져와서 v-x랑 u랑 같아지도록 할 수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v는 x 플러스 u for some u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u 꼴로 써지는 v 모두를 v를 이제 우리가 모아놓은 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x 플러스 u u는 커널 오브 t 안의 원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커널 오브 t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교를 부린 게 아니라 그냥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혹시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이렇게도 하는 걸 좀 연습해 보세요. 자, v-x가 커널 오브 t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v가 x 플러스 커널 오브 t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x를 약간 넘겨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여튼 x 플러스 커널 오브 t 안에 있는 v들의 모임이니까 이걸 x 플러스 커널 오브 t 이렇게 이제 좀 바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나중에 방정식을 여러분이 풀 때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테이트먼트가.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제 유제들은 전부 풀어봤고 이제 프로블럼들을 풀 텐데 뭐 프로블럼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못했다고 해서 좀 좌절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블럼 1 보겠습니다. t가 fn에서 f로 가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인데요. 리니어 트랜스폼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리니어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니어 트랜스폼들은 기본적으로 다 1차식으로 써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1차식으로 써진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Show that there exists A1, AN in F such that Tx1, xn은 A1 x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xn for all x1, xn in F.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1, AN이 존재한다. 즉 1차식으로 써졌죠. 지금 xn과 xn에 대한 1차식으로 써졌죠. 1차식으로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되게 이제 이거는 뭐에 의해서 금방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theorem 2.6 우리가 아까 했던 theorem 있었죠. theorem 2.6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t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면 그러니까 fn의 그 베이시스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의 1, 0, 점점점, 0 이게 분명히 어떤 함수값 a1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t의 0, 1, 점점점, 0 이것도 f의 원소 a2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a1을 이렇게 정의하고 a2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t의 0, 0, 점점점, 1 이것을 우리가 a1, an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define을 했을 때 그러면은 t의 x1, 점점점, x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리니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를 E1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많이 했죠. 이거 E2라고 쓰고 얘를 EN이라고 쓰면 그럼 t의 이 x1, E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EN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x1, t, E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n, t, EN 이렇게 돼서 a1, x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 xn 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저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증명이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게 꼭 F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FM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VS W로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걔네들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1차식으로 써진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단원인 Linear Transform and Matrix, 네, Matrix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블럼 2 볼게요. 프로블럼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입되는 개념들을 웬만하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좀 깊이 안 할 거면은 사실 몰라도 그렇게 상관없는 개념이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난 수학을 조금 해보고 싶다, 좀 해보고 싶다,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두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W1, W2라고 하는 게 V의 subspace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V는 W1과 W2의 direct sum 이런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direct sum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W1 플러스 W2가 V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W1 intersection W2가 0이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direct su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자, 좋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게 성립을 한대요. 그랬을 때 자, V에서 V로 가는 이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써질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죠? 임의의 라지 V 그러니까 라지 V의 원소 스몰 V가 V는 W1 플러스 W2 이렇게 유니크하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는 거죠. W1의 원소, W2는 라지 W2 안의 원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유니크하다. 이렇게 유니크하게 항상 V를 디컴포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연습 문제에서 풀었어요. 프로블럼에서.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이
임의의 라지 V의 원소를 항상 뭐라고 쓸 수 있어요? W1과 W2 안의 원소의 direct sum, direct sum이래. sum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W1 플러스 W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얘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제 W1, 그러니까 앞에 것만 가져오는 거죠. W2는 이제 지워버리고 W1 플러스 W2를 가져왔을 때 W1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런 맵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었네요. 자, x1 플러스 x2를 x1으로 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인 거죠. 이게 정이에요. 모든 라지 B의 원소가 어떻게 가는지 보여줬으니까 이게 정이죠. 자, 여기서 x1은 라지 W1의 원소, x2는 라지 W2의 원소. 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t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projection of V on W1 along W2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W1으로 지금 프로젝션을 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X1은 다 W1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역이 W1 안에 있죠. 그죠? 함수값이 다 W1 안에 있으니까 치역이 W1 안에 있죠. 그러니까 V의 원소를 W1으로 이렇게 이제 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W1으로 지금 이미지가 다 W1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complement W1의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게 W2기 때문에 W2는 지금 다 0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along W2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이 W2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보시면 이 함수가 W2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W1만 살아남았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라서 이게 W2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서 이제 이걸 막 안 적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W2가 달라지면 이 함수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along W2라는 말을 이제 써주긴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면 정확해지는 거고 생략하면 좀 다양한 t가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여튼 프로젝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할 때가 있어서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프로젝션을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인 건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게 유니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임의로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건 W1의 원소, W2의 원소, 얘는 W1의 원소, W2의 원소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죠? x1 더하기 y1 더하기 x2 더하기 y2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고, 얘는 W1의 원소, 얘는 W2의 원소죠. 그래서 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tx1 더하기 y1 x2. 그리고 얘는 뭐예요? ty1 더하기 y2 이렇게 되니까 쪼개 쓸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밍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튼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R3로 가는 펑션을 생각을 할 건데 그 펑션이 a, b, c를 이제 a-c, b, 0으로 보내는 이런 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projection on the xy plane along the line L은 a, 0, a. 네, 얘를 이제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모양으로 써지는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모양으로 써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그럼 이게 이제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XY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subspace라는 거, R3의 subspace라는 거 알고 계시죠? XY 플레인 어떤 스페이스죠? 그죠? Z가 0인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뭐 A, B, 0 이렇게 써지는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A, B는 실수. 이게 바로 XY 플레인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라인은 제가 여기다 적었네요. 그죠? W2 혹은 L이라고 썼으니까 L이라 써볼까요? 아니면 좀 헷갈리니까 W2라고 써볼게요. 아까랑 좀 동일하게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W2는 뭐예요? A, 0, A에 A가 R의 원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지금 이렇게 W1과 W2가 있으면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는 V로 보내는 맵인데 아까 W1만 W1만 살아남게 하는 W2는 죽이는 거잖아요. 0으로. 네, 그런
맵인데 그 맵이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젝션이 이 친구랑 똑같은 건지 확인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T에 있는 여러분 여기다 A, B, C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얘를 프로젝션이라고 했을 때 좀 문자를 다르게 볼까요? P를 해볼게요. P. 그래서 프로젝션을 P라고 했을 때 여기다 A, B, C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A, B, C를 얘랑 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모양과 이 모양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B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A랑 같을 필요는 없죠. 문자가 겹치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여기를 C라고 적어도 괜찮겠어요? 새로운 문자 도입해서 C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A, B, 0이라는 친구랑 C, 0, C라는 친구랑 더해서 A, B, C가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자가 지금 이렇게 너무 겹치면 헷갈리니까 문자를 안 겹치게 해야 되니까 이쪽에 있는 걸 x, y 여기를 z 이렇게 나올게요. 그러니까 x, y 0이랑 z 0, z랑 더해서 a, b, c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이제 유니크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랑 다이렉트 썸으로 v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유니크하게 디컴포즈가 돼야지만 프로젝션이란 말을 쓸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랑 더해서 ABC가 나오려면 두 번째 항을 비교하면 Y가 B여야 되고요. 그죠? 세 번째 항을 비교하면 Z가 C여야 되고 그리고 X 플러스 Z가 A여야 되는데 Z가 C니까 X는 뭐 해야 돼요? A 빼기 C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얘를 디컴포즈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냐면 A-C, B, 0 그리고 C, 0, C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디컴포즈를 했을 때 W1만 살아남게 하는 게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는 그죠? W1으로의 프로젝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네, 좋아요. 그래서 P랑 T랑 같은 겁니다. P랑 T랑 똑같은 함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P랑 T랑 같으니까 T가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거꾸로 이제 거꾸로 find the linear transform R2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찾을 건데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찾을 거예요. 이제 안 줬어요 지금. Where T represents the projection on the y-axis along the line L은 A0이 그래 SS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런 T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T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여기다가 뭘 A, B, C를 넣었을 때 A, B, C를 넣었을 때 어디로 갈지를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A, B, C를 이 서브스페이스랑 이 서브스페이스로 디컴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디컴포즈를 해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이 어떤 스페이스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합시다. 자, y-axis 이걸 W1이라고 하면 y-axis는 뭐예요? y축에 있는 거는 x좌표가 0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0, y 이렇게 써볼까요? y는 실수. 자, 그리고 W2 즉 L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S, S 주어져 있는 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B, C가 아니라 A, B죠. 지금 R2에서 가는 거니까 A, B라는 친구를 W1과 W2 두 개의 합으로 이제 디컴포즈를 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 유니크해야지만 W1 다이렉션, W2는 V라고 할 수 있고 R2라고 할 수 있고 그럴 때만 프로젝션이란 말을 쓸 수 있죠. 따라서 무조건 그 표현 방식이 유인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유인하지 않으면 프로젝션이란 말을 못 써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A, B를 쪼갤 건데 즉 0, y 더하기 S, S 모양으로 쪼갤 건데 그러려면 S가 A여야 되고 얘는 뭐여야 돼요? B 빼기 A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0, B 마이너스 A 더하기 0, A 이렇게 A, B 이렇게 A, A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W1의 원소고 얘가 W2의 원소죠. 따라서 여러분 W1으로 프로젝션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0, B-A가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0, b-a로 보내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L이 좀 달랐으면 이 맵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얘에도 의존을 해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랑 얘만 의존을 하는 거죠. 좋아요. 앞으로도 조금 계속 이제 문제 풀 때 쓸 거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네.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프로블럼 3 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 V에서 V로 가는 이게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W가 V의 subspace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W가 T invariant다라는 말을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정의예요. T invariant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if Tx in W for all x in W. 그러니까 Tx가 항상 W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의 이미지, 즉 TW, 이게 뭐예요? W 이미지죠. 그러니까 W를 넣었을 때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W의 원소를 넣었을 때 함수값들의 모임. 이걸 TW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W의 치역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여튼 TW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TW가 W 안에 있으면 그랬을 때 T invariant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V에서 V로 가는 걸 여러분이 정의역을 W로 restrict 했을 때 공역도 W로 restrict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얘를 잘 induce를 하면 그러면은 T invariant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고 한마디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그러니까 정의역을 W로 restrict를 하면 지금 공역도 W로 restrict를 할 수 있죠. W 안에 원소가 다 W로 가기 때문에 이 W 벗어나지 않으니까 공역도 W로 이제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인 표현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사실 정의역을 W로 restrict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 공역을 restrict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여튼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여튼 네, 이렇게 써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restriction of 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W로 restrict 했기 때문에 on W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고요. 여튼 이게 restrictio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자, T가 V에서 B로 가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가정을 했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0, kernel of T, V, 그리고 kernel of T, image of T, 얘네들이 다 T invariant예요. 얘네들이 다 subspace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은 T invariant한 subspace입니다. T invariant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는 것도 있습니다. 꼭 다 W에다가 T를 넣었을 때 W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닌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T invariant해요. 하나하나 볼까요? 왜 그런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0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0에 우리가 T invariant 확인하려면 어떻게 뭘 보이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보이면 돼요. 얘를. 그러니까 T0이 0 안에 있는지 보면 되는데, 근데 T0은 0이잖아요. 그죠? 0의 이미지는 0밖에 없죠. 우리 T0은 0이 리니어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성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하는 그 집합이 zero vector space 안에 있느냐 물어보면 있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zero vector space라고 하는 거를 얘랑 좀 구분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zero vector space는 0을 원소로 갖는 그런 사실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뭐 이걸 제가 이렇게 써준 걸 zero vector space라고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확인해야 되는 건 이 zero vector space가 얘를 만족하는지 보는 거니까 이게 여기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얘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게 t에 제로를 넣은 거니까 이게 제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0의 이미지는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이 0 안에 있나 확인해 보면 맞죠.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그러니까 1번의 증명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T0은 0인데 0 안에 있으니까 증명 끝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번엔 V를 넣읍시다. W 대신에 V를 넣읍시다. 그럼 TV죠? 근데 TV는 뭐예요? V 안에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 공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함수값이 다 공역으로 가야 되잖아. 그게 함수의 정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tv는 당연히 v 안에 있으니까 v는 t invariant subspace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불분명한 건 이제 바로 kernel of t랑 image of t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t에다가 kernel of t를 넣으면 그러면은 이게 kernel of t 안에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죠?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대로 하면 모든 kernel of t 안에 있는 그런 x를 가져옵시다. take x가 kernel of t 안에 이렇게 가져와요. 그랬을 때 이것의 함수값, 즉 tx가 kernel of t 안에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걸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얘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x가 kernel of t 안에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 tx가 0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tx가 kernel of t 안에 있다는 거랑 같은 말은 ttx가 0이라는 거죠. 근데 tx가 0이면 ttx가 0이잖아요. 왜냐면 양변에 t를 취하면 t0은 0이니까. 그래서 tx가 0이면 ttx가 0이니까 그래서 tx가 kernel of t 안에 있는 거죠. 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x가 kernel of t 안에 있으면 tx가 0이고 그럼 ttx가 0이니까 tx가 kernel of t 안에 있어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명이 끝나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게요. t image of t가 image of t 안에 있는가? 이게 궁금하죠?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x가 image of t 안에 있을 때 tx가 image of t 안에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tx는 뭐 여기 뭐 얘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이면 얘가 성립하는데 얘는 뭐 여기에 뭐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참이면 명제 자체가 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참입니다. 괜찮나요? 예. 그래서 네, 4개를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kernel of t, image of t, 0, v 얘네들이 다 t invariant subspace입니다. 자, 몇 가지 또 예시를 또 볼 건데, t가 v에서 v로 가는 그런 맵인데요. 근데 얘가 be the projection on w1 along w2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show that w1이 t invariant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는 게 뭐예요? tw1이 w1 안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즉 x w1 안에 있는 임의의 원소로 가져와서 그 원소에 t를 취했을 때 tx도 w1 안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죠. 자, 해볼게요. x를 w1 안에 있는 원소 x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tx는 뭘까요? 그죠? 얘는 뭐예요? tx 더하기 0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w1 안에 있죠. 얘는 w2 안에 있죠. 그죠? 그러면은 projection on w1 along w2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w1 안에 있는 걸 그대로 w1으로 보내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x죠. 괜찮나요? tx가 x인 거예요. 얘는 무시하고 얘만 이제 내보내는 거였죠. 그게 프로젝션의 정의였잖아요. 근데 x가 w1 안에 있으니까 tx가 w1 안에 있죠. 따라서 tw1이 w1 안에 있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 t가 v에서 v로 가는 linear transform이고요. 그리고 w는 t invariant 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t invariant.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kernel of t를 w로 restrict를 했을 때 kernel하고, 그리고 t를 w로 restrict를 했을 때 이미지가 각각 어떻게 생겼냐면, 자, kernel of t intersection w, 그리고 image of t랑 똑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tw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자, kernel of t w는 당연히 kernel of t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t w가 뭐였죠? 아까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자, w에서 w로 가는 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똑같은 맵이에요. 똑같은 맵인데 정의역을 제한시켰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공역도 제한시킨. 공역은 사실 제한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이 문제에선 공역을 제한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튼 kernel of tw라는 건 당연히 kernel of t 안에 있어야죠. 이거는 이제 클리어하죠. 왠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tw에서 0으로 갔으면 여기서도 0으로 가야 돼요. 왜요? 똑같은 맵이니까. 똑같은 맵이잖아요. 정의역만 제한을 시킨 거지 똑같은 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0으로 갔으면 여기서도 0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성립 안 해요. 이거는 성립 안 합니다. 왜요? 여기서 0으로 갔다 그래서 이 V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W 안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TW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W의 터널은 W에 있는 원소만 가져오는 건데 이 커널 오브 T는 V의 원소 그러니까 W보다 큰 곳에서 원소를 가져오는 거니까 이제 반대쪽에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튼 이거는 이제 클리어해요. 그리고 당연히 커널 오브 TW는 당연히 W 안에 있어야죠. 왜요? 정역이 W니까 커널 오브 TW도 당연히 W의 सब스페이스이기 때문에 W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랑 합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커널 오브 TW는 커널 오브 T 안에도 있고 W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반대쪽만 확인하면 됩니다. 즉 이게 이제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반대쪽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커널 오브 T 안에 있고 W 안에 있는 X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TX가 0이니까 TWX도 0이죠. 왜냐면 X가 W 안에 있고 X가 W 안에 있으니까 여기 정역 안에 있거든요. 근데 TWX라고 하는 친구가 TX랑 똑같아요. 그냥 이게 정역만 제한시킨 거지 함수는 똑같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TX가 0이면 TWX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는 커널 오브 TW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1번 증명 끝났고요. 2번 증명도 너무 당연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자, 얘의 이미지를 보는 거거든요. 얘의 이미지. 그러면은 얘의 이미지가 뭐죠? W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는 거죠. W가 어디로 갈까 이걸 관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W가 어디로 갈까 관찰하는 거나 여기서 W가 어디로 갈까 관찰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W가 어디로 갈까? 이게 여기서 W가 어디로 갈까? 이거 관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TW의 W랑 TW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치역하고 얘의 치역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정의역만 제한시키고 똑같은 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노테이션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되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블럼 4 볼게요. 프로블럼 4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한번 쓰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 문제풀이 아이디어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그 풀이 과정이 되게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에디티브라는 개념을 알 필요는 이제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 풀이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얘가 이제 에디티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한 게 아니라 그냥 펑션이 에디티브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 tx 플러스 y는 tx 플러스 ty 이게 성립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 리니어 하려면 여기다가 상수배를 꺼낼 수 있다는 조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덧셈을 쪼개 쓸 수 있다 그 조건만 있으면 이제 aditive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흔한 그 정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자주 쓰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VW가 vector spaces over Q래요. 그리고 T가 additive래요. 그러면은 then T가 linear다. 그러니까 만약에 VW가 vector space over Q면 additive랑 linear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리니어한지 확인을 하려면 사실 뭐만 확인하면 돼요? 상수를 꺼낼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상수는 Q다라는 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겠죠. 상수가 Q예요. 스칼라가 Q기 때문에 즉 유리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수를 꺼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 1번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풀이 과정을 앞으로 엄청 자주 보게 될 거라 지금 이 풀이 과정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할 건데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정수인 경우부터 해볼게요. 자, n이 정수인 경우, 양의 정수인 경우, 즉 자연수인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양수인 정수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n이 자연수다 혹은 양의 정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n이 양의 정수인 경우, 뭘 확인하고 싶냐면 tnx가 ntx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꺼낼 수 있는지 유리수를 한꺼번에 유리수부터 하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리수 그 자연수부터 해보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then 자 tnx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걸 ntx로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nx라는 건 x를 n번 더한 거죠. x를 n번 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죠? 덧셈을 다 쪼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tx를 n번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는 뭐죠? tx를 n번 더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수가 밖으로 꺼내졌죠. 그래서 자연수는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이걸 증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n이 그냥 정수인 경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n이 0인 경우를 해볼게요. n이 0인 경우. 그러면은 t의 0x는 뭘까요? t 0이니까 0이죠. 근데 0은 뭐예요? 0 곱하기 tx니까 0도 마찬가지로 꺼낼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n이 음의 정수인 경우를 해볼게요. 음의 정수. n이 음의 정수인 경우. 자, 그러면은 tnx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x를 뭐 n번 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n이 음수니까 n을 x를 마이너스 3번 더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t의 nx라고 하는 친구랑 t 마이너스 nx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t가 리니어하니까 t가 애디티브니까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t0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얘 0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서 tnx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nx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n은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은 밖으로 꺼내실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n에 tx 이렇게 되니까 nt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n이 지금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n이 음의 정수인 경우도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리수인 경우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유리수, 그러니까 스칼라가 유리수인 경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r을 n분의 n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n분의 n 이게 유리수고요. nm은 정수죠. 그리고 이제 분모는 자연수가 되게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rx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trx를 제가 n번 더 할게요. n번. 이거를 n번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애디티브 하니까 t는 애디티브 하니까 이렇게 덧셈을 합칠 수도 있죠. 쪼개 쓸 수 있으면 합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m 곱하기 r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rx를 n번 더한 거니까 좀 자세히 써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trx를 n번 더한 거니까 이렇게 m 타임스 이렇게 합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뭐냐면 tmrx죠. 근데 mr이 뭐예요? 지금 n이잖아요. r은 n분의 n이니까. 그래서 tnx 이렇게 쓸 수 있고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ntx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n은 자연수라고 n은 정수니까 미안해요. n은 정수니까 아까 1, 2, 3번을 합치면 정수를 다 꺼낼 수 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n을 밖으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n번 더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요? trx를 n번 더한 거니까 trx 곱하기 m이죠? 따라서 trx는 뭐가 돼요? m분의 n의 tx 이렇게 되니까 이게 rtx가 돼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r이 밖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리수를 이렇게 밖으로 다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t가 이제 리니어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게 유리수가 아니면 성립 안 합니다. 실수는 안 돼요. 실수도 안 되고 뭐 복소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면 안 돼요. 웬만하면 다 안 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find an additive function that is not linear 이걸 찾아라라고 했는데 가장 쉬운 예시는 이제 vector space over C로서 뭐가 있냐면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생각하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것을 T라고 하는 것을 C에서 C로 보내는 함수로 생각을 할 거고 얘네를 vector space over R로 볼까요? vector space over R 이렇게 봐서 얘를 Z를 Z 바로 보내는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C로 봐야겠네요. vector space over C. 그래서 Z를 Z 바로 보내는 맵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애디티브죠. 왜요? T의 Z1 플러스 Z2는 Z1 플러스 Z2의 바가 되고 정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 바 먼저 알려서 컴플렉스 컨주게 켤레 복소수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컴플렉스 컨주게 A 플러스 BI를 A 마이너스 BI로 보내는 그 맵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덧셈에 대해서 쪼개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고 다시 쓰면 얘는 tz1 더하기 tz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디티브 하죠. 그죠? 이 펑션은 에디티브예요. 근데 만약에 스칼라를 C라고 보게 되면 그럼 이거는 이제 스칼라를 꺼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T에 IZ를 하게 되면 얘는 IZ의 켤레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I 곱하기 Z의 켤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 곱하기 TZ죠. 그러니까 I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I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I가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I가 튀어나왔으니까 리니어하지 않죠. 뭐 Z를 1로 잡으시면 돼요. 네, 이제 정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1로 잡았을 때 T1은 1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TI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리니어 했으면은 I 곱하기 T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TI가 지금 마이너스 I 곱하기 T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둘 다 성립하면 T1이 0이라는 거죠. 근데 T1이 0일 수가 없어요. 1은 1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모순이다 해서 리니어하지 않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걸 실수로 보려면은 이제 조금 다른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벡터 스페이스 오버 C로 봤을 때 에디티브한데 리니어하지 않는 걸 찾으려면 조금 어려운데 교재에 이제 있거든요. 교재 연습 문제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잘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블럼 5까지만 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V가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고 하고요. 그리고 T가 V에서 V로 가는 그런 linear transform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V가 corner of T 플러스 image of T라고 써진 필요충분 조건은 corner of T intersection image of T가 0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증명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성립하면 우리가 V를 corner of T랑 image of T의 direct sum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확인해도 된다는 거죠. V가 corner of T direct sum image of T라고 이제 쓰기 위해서 사실은 한쪽만 확인해도 된다. 어떤 경우에 V에서 V로 가고 V가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인 경우에 하나만 확인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긴데 여튼 얘랑 왜 동친지를 볼 건데 recall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습 문제에서 뭘 그 dimension, basis and dimension 단원에서 뭘 공부를 했었냐면 dimension of corner of t 플러스 image of t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corner of t랑 image of t가 아니고 그때는 w1, w2 좀 더 일반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친구가 뭐랑 같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dimension of corner of t 더하기 dimension of image of t 빼기 dimension of corner of t intersection image of t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디멘션 시어램을 하면 이 nullity 플러스 rank 이게 뭐랑 똑같다 그랬죠? dimension of v랑 똑같다 그랬죠? 기억이 잘 나시나요? 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 친구가 rank nullity theorem에 의해서 dimension of v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성립하면 이게 dimension of v니까 양옆 지워져가지고 이게 0이란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고 거꾸로 얘가 0이라면 이 친구가 0이니까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corner of t랑 image of t의 디멘션이 그러니까 corner of t 플러스 image of t랑 v랑 디멘션이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v의 subspace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v의 subspace죠. corner of t도 v 안에 있고 지금 image of t도 v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v의 subspace인데 디멘션이 같으니까 같은 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따라서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랭크 너리티 시험도 기억을 하셔야죠. 기억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linear transform과 매트릭스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fundamental theorem of linear algebra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리를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쌓아지면서 지금 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앞에 썼던 개념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를 꼼꼼하게 하셔서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수학이 원래 좀 그래요. 처음 공부할 때 대수학 그러니까 학부 대수학은 기본적으로 좀 용어에 익숙해지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뭐 많이 배우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개념 배우고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공부하면 당연히 어색한데요. 이게 언어도 그렇잖아요. 처음 공부하면 되게 어색하죠. 근데 많이 하고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게 좀 학부 대수학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뵐게요.